자, 오늘 22번째 강의인데요. 또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했던 것은 1학기 내내 3월부터 5월 몇째 줄까지 그 역학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힘에 의한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요. 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전하는 물체라든가. 자, 오늘부터 2주 내지 3주간 할 것은 그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연력학인데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고요. 역사적으로는 19세기인가요? 18세기 그 저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열을 통해서 유용한 일을 얻느냐 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실제 우리의 그 문명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큰 학문이라서 그래서 우주의 모든 그 운동에 관한 그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뭐 기본 개념들을 우리 좀 이야기할 텐데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은 약간 소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약간 맛을 보는 그런 형태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장 되는데 비오그래프가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저기 암묵적으로든 뭐 명시적으로든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저기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자,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 저기 일반 물리 시간에서도 배웠고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리마인드를 해보면 뭐 에너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건 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발전소를 쓴다면 아니면 물레방아로 돌릴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전기를 얻어서 전기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른 걸로 전환하기도 하죠. 그럼 이 경우는 에너지가 사실은 여러 개가 그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로 화학 반응에 의한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죠. 발열이 돼서 그 열 에너지가 있는 거고 화학 케미칼 에너지에 서멀 에너지 열 에너지에다가 또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레디에이션 에너지도 있다는 거고 레디에이션 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2학기 때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뭐 태양광 판넬 요새 뭐 여기저기 많이 지어서 난리인데 그 태양의 레디에이션 에너지를 그 태양의 이제 빛이요 전자기파가 갖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 전기를 저기 전달하거나 뭐 변환하거나 하는 데 쓰는 송전선들이고 사실 우리 몸도 사실 그 다 모르는 거 빼고 놓고 보면은 일종의 일종의 머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케미칼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를 그 이제 산소를 통해서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죠.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웨이스트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신진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얻은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는 하는 것도 다 이 에너지를 어디선가 얻어서 그걸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에너지 단위에 대해서는 뭐 7장인가 6장인가에서 했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여기에 뭐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가장 기본이고요.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기본인데 그 킬로와트 아워라는 단위도 에너지 단위고 칼로리라는 단위도 있고 뭐 마력, 호스파워라는 단위도 있는데 이 단위들은 이미 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저기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칼로리나 주울이나 킬로와트 아워는 다 에너지의 단위죠. 일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파워는 사실 746와트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이유로 이제 마력을 도입을 한 거죠. 그 제임스가 그 저기 아니 제임스 와트가 그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증기관을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호스파워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트는 1초 동안 1주울의 일을 하는 그런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한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에너지가 중요한 거는 형태를 변환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형태를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거의 99.999%가 태양으로부터 왔죠. 뭐 지구에 내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태양으로부터 왔다고 봐야 되죠. 거의.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왔느냐? 태양에서 뭐 전기를 송전을 했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태양의 빛으로부터 온 거죠. 다 레디에이션으로부터. 뭐 빛에는 보이는 빛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자외선이라든가 뭐 적외선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가시광선 쪽이 제일 많죠. 태양에서 오는 빛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필연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맞도록 이 모든 생명체가 여기서 자라난 거죠. 지구에서. 자,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레디에이션 에너지. 사실 레디에이션 에너지는 그 전에 그 뉴클리어 핵융합에서 생기는 거죠. 주로 핵융합에서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로 바뀌면서 융합이 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 자, 그래서 케미컬 에너지가 돼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고, 뭐 잘 알다시피 전기를 뭐 열로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음식에 있는 에너지를 케미컬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형태 전환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보존되는 게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연력학 법칙의 거의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할 거고요. 보존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가스를 넣어서 자동차가 가잖아요. 가스에 있는 이제 가스 에너지를 케미컬 에너지를 이제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 열이 그 엔진을 돌리고 그 엔진에 의해서 동력 전달이 돼서 그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케미컬 에너지 또는 이제 서멀 에너지부터 시작합시다. 그 일단 반응해서 열로 나오는 거. 그 열 에너지를 100% 우리 자동차를 굴리는데 쓰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배기가스가 뜨겁고 차가 뜨거워지고 분명히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요. 근데 이 손실된 에너지를 다시 모아다가 자동차를 굴리는데 다시 쓸 수가 없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연력학 제2법칙으로 그 귀결이 됐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보존되는 것과 어떤 비가역적인 것,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두 가지 사이에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연력학을 이해하는 거에 거의 가장 기본. 이걸 이해하면은 사실 연력학을 이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타겟으로 할 거고요. 자, 모든 타겟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교과서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이 나오니까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자, 그런 여러 가지 개념에, 그러니까 저기 마치 신문을 보는데 그 아이가 보면은 이거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요새 물론 인터넷을 다 보지만 그런 거죠. 근데 그 사실은 메시지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딱 두 가지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은 이 연력학을 공부하는 훨씬 편할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거 우리 이미 했어요. 이미 했고요. 그 에너지는 이제 2일에서부터 정의가 시작되고 힘을 가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은 그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구의 중력이 힘을 가해서 그 얘를 여긴 경사면이 있죠. 얘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가만히 밀어내면은 얘가 일을 하게 돼서 그 일이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높이 있는 놈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자, 그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바뀐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은 항상 같다 이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1이 아니라 토탈 에너지죠. 사실은 토탈 에너지. 자,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항상 만약에 우리가 물론 손실을 무시하면 항상 토탈 에너지는 똑같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크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됐다가 여기로 가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떨어지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그렇지만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한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역학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근데 요거를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줄의 유명한 실험 중에 이거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은 에너지하고 열량이 등가라고 하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물론 오늘날에도 컨벤션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1칼로리라고 하는 열량은 그러니까 열에 관계되는 단위고요. 에너지는 1에 관계된 단위잖아요. 우리가 1줄은 1뉴턴의 힘을 가해서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면은 그게 1줄을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1칼로리는 뭐냐면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에요. 근데 두 개가 정확히 비례하더라 하는 걸 보였고요. 그게 주울의 실험이고요. 뭐 실험은 이렇게 했죠. 여기에 얘를 무거운 추를 놓고 여기에 막 이 실을 감아가지고 와이어를 감아서 얘가 막 회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 이제 물을 넣고요. 근데 여기 물의 저항력 때문에 얘가 등속으로 떨어져요. 등속으로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은 요거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요. 등속으로 떨어지면 이 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그냥 자유낙하를 시키면은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는데 여기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얘가 그냥 거의 등속으로 떨어지고 대신 여기에 이제 물살의 회전을 통해서 물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 실험을 통해서 두 개가 그러니까 주울과 칼로리가 같은 단위라는 거를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실험인데 아무튼 오늘날에는 그래서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실은 주울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칼로리라고 하는 원래 단위는 물의 상태에 따라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열량의 단위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고요. 오늘날은 그래서 SI 유닛은 줄만 쓰는 거죠. 칼로리는 뭐 4.183가 뭐 줄로 그냥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과 에너지와 열량이 이런 게 다 같은 단위라고 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게 이제 19세기 일이고, 자, irreversible process,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되돌릴 수 없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과 같은 그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한번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찍어서 녹화를 한 다음에 거꾸로 돌려서 이상하지 않으면 얘는 리버서블 프로세스고요. 이상하면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졌는데 그 날아가는 동안에 공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동안에 그 얘가 그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비디오를 찍었어요. 비디오를 찍어서 거꾸로 돌리면은 반대쪽에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자, 근데 이런 비디오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준 것 같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뜨거운 돌과 얼음을 같이 놨어요. 그래서 얘를 밀폐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찍어요. 이제 비디오를 찍으면은 이 얼음이 녹는 게 먼저 보이겠죠. 얘는 식을 거고. 자,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종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겠죠. 자, 이 과정을 비디오로 찍은 다음에 거꾸로 돌리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죠. 그래서 찬물과 그 돌이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공기하고 온도가 열 몇 도 이렇게. 자, 근데 얘가 그 돌은 점점 뜨거워지더니 얼음은 식고 얼음이 식는 게 아니에요. 물이 식으면서 다시 얼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근데 그래서 이런 과정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닭이 알을 낳아서 알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을 거꾸로 돌린다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돼서 그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텐데 그 과정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아무튼 자연은 그 리버서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리버서블 프로세스가 비가역적인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게 이 서머다이내믹스, 연력학의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강의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머다이내믹스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개념이 absolute temperature, 절대 온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처음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absolute temperature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켈빈, 나중에 단위는 켈빈이 되고요. 켈빈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켈빈경.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19세기에 많이 했던 그 실험 중에 이상기체, 그러니까 기체인데 그 물론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체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있는데 가스를 충분히 이제 다일루트하게,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면 이상기체가 되는데, 뭐 이상기체 정의를 지금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가 압력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정의를 할게요. 압력은 이제 단위 면적당 힘이 되는데 일단 압력이라고 하고, 압력과 그다음에 부피와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그렸더니, 일단 뭐 온도는 아직 정의 안 했고 섭씨 온도를 일단 그렸다고 칩시다. 섭씨 온도를 그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여기 온도가 있고 여기에 압력에다가 부피, 예를 들면 뭐 부피를 가만히 놔두고 압력을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압력을 가만히 놔두고 부피를 바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값하고, 자, 온도를 바꾸면 이제 압력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어떤 밀봉한 이제 박스에다가 여기 이제 가스 분자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뭐 물을 끓여도 마찬가지고 뭐 물 분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수증기는 이제 실험을 못 하죠. 100도 이하에서는. 아무튼 공기 분자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한단 말이에요. 열을 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열을 가하면은 이제 압력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압력이 그대로면 뭐 부피가 증가할 거고. 자, 그걸 해보니까 얘가 곡선이 아닌, 얘가 정확히 그 비례하더라. 이게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직선이 나오고요. 직선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도씨라고 치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실험을 이제 계속 내려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더 내릴 수가 있죠. 더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이 언젠가는 원점을 만나게 되겠죠. 자, 이 원점을 만나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둘 다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자, 그 포인트를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하고요. 자, 절대 영도의 단위로 우리가 얘가 결국은 PV가, 그러니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하고 부피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거죠. 두 개 곱한 것이. 자, 근데 이게 그냥 온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체의 양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기체의 양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그게 우리가 몰수라는 게 나와요. 몰수는 여기 사실은 n을 곱한 값이 나오는데 n은 우리가 몰수고요. 몰수는 뭐냐면 얘가 재미난 값인데 그 질량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수소는 질량수가 1이에요. 수소는 이 표를 한번 보면서 합시다. 자, 이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수소는 그 수소 원자는 그 전자는 지금 상관이 없고요. 양성자 하나 있는 거거든요. 양성자 하나서 이게 사실은 질량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원래 우리가 표준으로 한 게 그 탄소였는데 수소를 하다 탄소를 하다가 했어요. 탄소는 그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카본은 여기 원자 핵에 그 무엇이냐 양성자가 6개. 아이고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중성자가 6개. 넷, 다섯, 여섯 그럽시다. 그래서 이게 질량수가 12예요. 자, 근데 몰수가 뭐냐면은 이 질량수만한 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수라고 하는 거는 그 수소 1g, 수소 기체 1g, 수소 물론 이제 이거 H2 말고 H요. 1g 또는 탄소 기체, 탄소가 원자 상태 기체가 사실 되진 않지만 아무튼 이게 탄소로 따지면 탄소 기체 12g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정하냐? 이렇게 하면 1몰은 이게 1몰이에요. 이게 1몰. 1몰은 수소기체 1g 또는 탄소기체 12g인데 뭐 질소기체 같으면 14g, 산소면은 16g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O2가 되면 이제 32. 이걸 따진 정확히 질량수만큼의 그램 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부피가 똑같아요. 부피가 동일해요. 그게 22.4리터. 22.4리터면 대략 얼만큼 되지? 10cm, 2cm, 1cm 그 정도. 물로 따지면 부피가 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부피니까 1 cm로 그 정도 되겠죠? 아닌가? 그럼 2.4리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아무튼 뭐 그거 저기 세개 따져 보시면 되고 1리터, 1.5리터 페트병 크기를 아니까 그거야 한 열 몇 배 된다는 거죠. 자, 그만한 이제 항상 부피가 동일하다는 거고요. 재미난 게. 자, 그리고 요 식은 자, 이 커브는 자, 이거 이 x축의 질량 몰수 곱하기 온도를 하고요. y축의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 커브는 모든 기체에 동일해요. 이상기체 물론 이상기체여야 돼.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상기체의 동일한 직선을 보이게 동일한 직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모든 기체에 동일한 직선을 갖게 되니까 기울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소 1몰을 하든 탄소 1몰을 하든 산소 1몰을 하든 뭐 이산화탄소를 1몰을 하든 물론 저기 이 분자가 이제 이원자 분자면은 약간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상기체를 만족하는 모든 기체들은 다 동일한 커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관계 이 기울기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데 자,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면 압력에다가 온도를 곱한 부피를 곱한 게 n 곱하기 t의 r. 자, 이거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또 재미난 거는 이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맞아. 자, 질량수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풀이 할 때 잠시 얘기 나온 게 있는데 이건 핵자의 개수가 되겠고요. 핵자는 이제 영어로 뉴클레온이라고 하는데 뉴클레온은 핵자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양성자하고 프로톤하고 뉴트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프로톤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양성자 질량이 얼마냐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공이 27개가 있는 킬로그램. 중성자는 얼마냐면 이거보다 약간 무거워서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게 사실 우연일 리는 없죠. 분명히 양성자랑 중성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킬로그램 이렇게 되고요. 전자가 얼마냐면 9.109 곱하기 10의 얘는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에서 대략 전자 질량은 2000배 작아요. 대략 2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뉴클레온 하나에. 자, 그래서 어떤 우리의 모든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쪼개면 원자의 질량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저기 쇠막대기의 질량을 따져보면 결국은 쇠막대기를 이루고 있는 철 분자, 뭐 다른 것도 섞여 있겠지만 철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철 원자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는 양성자가 26개고 여기 있죠. 양성자가 26개고 중성자가 뭐 몇십 개 있는 그런 원자란 말이에요. 전자도 26개가 있죠. 양성자 숫자만큼. 자, 근데 전자의 질량은 2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무시를 해도 되고요.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 아니면은 중성자에 있다는 거죠. 핵에 있다는 거예요. 핵의 크기는 뭐 우리가 축구장 스테디움의 가운데 탁구공 하나 있는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스테디움이 원자라고 하면 원자 핵의 크기는 탁구공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질량이 다 몰려 있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간에 이 질량수를 정하는 건 이 뉴클레온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 수는 이제 양성자의 개수를 적어 놨는데 양성자의 개수 화학 반응과 그러니까 물성과 관련되는 게 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전자 개수. 자, 그런 이유로 해서 똑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그 수소 1몰과 탄소 기체 1몰이 정확히 질량이 12배가 차이 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 R이라고 이걸 하다 말았는데 요 관계식 밑에다가 합시다. 자, 요 이상기체 이걸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 여기
V는 볼륨이라서 단위를 한번 봅시다. 이건 부피니까 미터, 큐빅미터고요. 그다음에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압력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요. 얘를 주울로 바꾸면은 주울 퍼 미터 3승이 되죠. 왜냐하면 주울이 뉴턴 미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K라고 부르고요. 켈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온도는 절대 온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T라고 쓸 거고요. 이미 썼죠. 절대 온도. 여기서 T는 절대 온도인데 T는 우리가 섭씨 온도에 빼기 273. 얼마 1호인가 이 정도 됩니다. 자, 이 의미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단위는 우리가 켈빈이라고 부르고 200 예를 들어서 영하 0 저기 우리가 0도 그러면은 그 절대 온도로 거꾸로 했구나. 플러스지 플러스. 저기 0도 그러면은 절대 온도는 273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0도가 되려면은 섭씨 영하 273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N은 이제 몰 쓰고 N은 이제 N의 단위는 우리가 몰이고요. 몰 넘버 사실은 물질의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나오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정해져 있는 값이고 얼마고 하니 8.314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줄 퍼 몰에 켈빈. 그럼 이제 양쪽의 단위가 같아지는 거죠. 양쪽 다 주울이 되니까 양변이 이게 좌변이 주울이 되죠. 주울 퍼 미터 큐빅 미터에서 큐빅 미터를 곱하니까 좌변도 주울이고 우변이 주울이 되려면은 그 주울을 쓰고 몰하고 켈빈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가스 콘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아주 보편적인 값이에요. 유니버설한 값이고요. 물론 여기서는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긴 했지만 유니버설 컨스탄트 중에 하나예요. 물론 더 펀더멘탈한 컨스탄트는 따로 있긴 한데 자, 그리고 한 가지 아보가드로 넘버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개수가 1몰에 있는 그 입자수가 분자수죠. 입자수가 사실은 아보가드로 넘버예요. 자, 우리가 이걸 NA라고 하면 NA라고 부릅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수소가 1g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소를 따지면은 수소 원자를 따지면 수소 원자라고 치면 수소 원자 1g이 되려면은 하나가 그 프로톤의 질량에다가 이게 프로톤 질량에다가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하면 이게 1g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근데 프로톤 매스가 얼마였냐면은 1.67. 뭐 그 다음 단위를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씁시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NA를 하는 게 이게 1g이 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 되려면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NA가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6.02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수죠. 자, 오늘은
여기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압력부터 다시 정의하는 거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